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블로그를 제로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블로그를 이제 개설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년 전에 일상글이나 몇 개 올리던 블로그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이럴 때 제일 고민되는 건 바로 어떤 주제로 할까입니다. 이건 유튜브나 블로그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유튜브나 블로그 둘 다 전문성 있는 채널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전문성 있는 글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 오래 머무르게 해야 하니까 좀 더 인정받는 글.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다는 게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면서 정독하고 또 찾아와서 읽는 글을 쓰는 그런 블로거를 네이버에서도 더 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는 70-80% 이상 딱 하나로 정해진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대체 어떤 주제로 선택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면 그냥 애드포스트지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수익화 방향성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와 원고 수익. 이건 말 그대로 내 블로그를 이 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서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노출 잘 되게 만들어서 애드포스트를 높이고 그 분야 업체에서 광고를 받아서 유료 포스팅을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주제 잘 정해서 블로그 그냥 딱 하나만 열심히 키우면 됩니다. 근데 딱 이 수익은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아마도 월 100만 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뭐 월 1000만 원 이런 분들 없는 건 아닌데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블로그를 만들었고 인플루언서이고 클릭당 광고비가 높은 그런 주제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화는 내 사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거. 여기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브랜드나 내 사업체를 말 그대로 잘 키운 내 블로그에서 홍보해서 마케팅 비용을 아끼는 게 있겠고, 아니면 내 블로그 자체가 이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하는 매개체가 돼서 블로그에서 확장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화 방법은 체험단.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건 아마 맛집일 테지만 체험단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보셔도 정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체험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맛집, 뷰티, 헬스, 전자, 리빙, 육아, 반려동물 등등 진짜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생활비 방어가 돈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돈으로 바로 들어오는 애드포스트나 유료 원고 수익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체험단이거든요. 막상 이게 내 통장에 현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게 부수입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해서 그렇지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수익을 정리해보면 무시 못할 게 바로 체험단입니다. 근데 이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를 운영해보지 않았다면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을 텐데요. 블로그를 운영해오면서 정말 많은 벤치마크 블로거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할 걸 후회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 보니까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섞는 거예요. 잘 키운 블로그든 유튜브 채널이든 많게는 몇천만 원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판매하라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주고 잘 키워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왜 사가는 걸까요? 그거 이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운영 중인 블로그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월 100만 원만 바라보고 시작한 블로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로그를 어떤 걸로 운영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뭘 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독자분들도 이걸 먼저 꼭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여행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고 내 유튜브와 블로그를 연결해서 구독자 방문자 수를 극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도 여행을 주제로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쓰면 될까 궁금하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글들을 썼을 때 이 해당 주제 내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글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럴 때 참고할 만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럴 때 이용하는 건데요.
이건 네이버 블로그 주제와 1대1로 정확하게 그 카테고리가 매칭되진 않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해당 유사 주제 안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찾아보고 궁금해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하면 뜨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처음 보일 텐데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쇼핑 인사이트로 이동해서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기간을 1개월이나 3개월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보세요. 여가 생활 편의, 그리고 해외여행 이렇게까지만 선택하고 한번 조회해 볼게요. 3개월로 선택하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해외여행 인기 검색어 순위가 쭉 나오죠. 계속 넘겨서 인기 검색어 탑 500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검색어를 확인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찾는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주제에서 이런 글을 나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오케이. 이 주제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대략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벤치마킹이에요. 해당 주제에서 잘하고 있는 다른 블로거들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벤치마킹은 저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상단에 뜨는 블로거들을 많이 찾아서 들어가 보고 내가 원하는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내가 적용하면 좋을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제별 보기 영역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내가 운영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면 뜨는 블로그 글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팁! 공감과 댓글이 많은 블로그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 댓글은 무조건 많이 달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본인 블로그 홍보 아니면 본인 블로그를 유도하는 댓글 같은 그런 거는 의미 없고 그거 말고 찐 소통이 이루어지는 댓글이 있는 블로그는 따로 메모해뒀다가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블로그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나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찐 블로그 이웃이거든요. 내가 쓰는 글과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제일 소중한데 그런 찐팬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면 기술적인 것들을 위주로 많이 알려줍니다. 사실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대로 성실히 따라만 하면 6달 정도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키운 블로그는 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잔잔한 일상 브이로그 보는 게 좋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서 돈 버는 법, 자기 개발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유튜브 채널은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반대로 제가 이 긍정 스텔라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개발, 경제적 자유, 부업, 블로그 키우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먹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까요? 안 보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채널이 크면 점차 방문자 수도 늘고 이웃 수도 늘어날 테지만 내가 만약 중간에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애써 키워놓은 블로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 선정하는 것과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많이 해보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나라는 사람을 녹여서 한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가려던 방향, 나의 생각, 나의 말투 이런 건 안 통할 거야 라고 막연히 단정 짓곤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가장 잘 녹아있을 때 청자들은 더 빨리 매료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당장 블로그 첫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무엇을 써 나갈 것인가 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조사 많이 해보시고 주제부터 제대로 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셨다면 어떻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첫 글부터 적어 나가보기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도움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